2026년 기초연금 제도가 또 바뀝니다. 노후자금 지키시려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금액 인상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왜 탈락했지? 작년까지 받았는데 올해 갑자기 잘렸어요. 은행 직원이 만기된 적금 받으라고 해서 받았더니 연금이 끊겼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왜 탈락했는지, 갑자기 연금이 왜 끊겼는지, 왜 줄었는지 정확히 모르십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탈락한 분들 중 상당수는 조금만 미리 알았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기준 최신 정보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곧 만 65세가 되시는 분,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려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영상을 끄시면 여러분이 피할 수 있었던 손해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유익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 기초연금액이 얼마일까요? 월 34만 2,510원입니다. 1년이면 410만 원, 10년이면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로 2024년보다 15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20만 원이어서 탈락하신 분은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올라간 만큼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신 분들은 꼭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인정액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을 안 하니까 소득이 없어. 월급 안 받으니까 소득인정액 0원이지. 완전히 틀렸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잘 모르시면 소중한 노후자금 한 푼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통장잔고,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모두 소득입니다. 집, 전세보증금, 땅, 자동차 모두 소득입니다.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예금도 있다고 신청해봤자 안 될 것 같으시다고요. 그런 분들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거주지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도 있고, 빚이 있다면 소득에서 빼주니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내 소중한 노후자금 지키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소득환산액까지 더해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통장에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1억 원에서 기본공제 20%인 2천만 원을 뺍니다. 남은 8천만 원에 연사 %를 곱합니다. 1년이면 32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6,666원입니다. 이게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월 26만 6,666원으로 계산됩니다.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 이하이므로 이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만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집이 있거나 전세 보증금이 있거나 차가 있거나 토지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재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올해 66세가 되신 이정자 씨 사례입니다. 이정자 씨는 30년 전부터 저축성 보험을 들어왔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꼬박꼬박 부었습니다. 올해 3월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만기 환급금은 이자 포함 총 8,2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이 돈을 다시 정기예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월 달에 기초연금 신청을 한 이정자 씨는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려고 꼬박꼬박 부었던 저축성보험의 만기 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힌 겁니다. 8,2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0%인 2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6,200만 원에 연사 %를 곱합니다. 1년이면 248만 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20만 6,666원입니다.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되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입니다. 만약 이정자 씨가 만기일을 4월로 연장했다면 어땠을까요? 3월에 신청할 때는 통장에 8,200만 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3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도 아주 중요합니다. 만 65세 전후 3개월 안에 보험 만기, 적금 만기, 퇴직금 수령이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만기일을 생일 이후로 미루거나 기초연금 신청을 먼저 하고 수급자가 된 후에 만기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차량가액 4천만 원 기준을 넘는 경우. 올해 68세가 되신 박철수 씨 사례입니다. 박철수 씨는 20년 넘게 타던 중고 승용차를 폐차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노후 차량 폐차 지원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정부 보조금 700만 원을 받아서 실제 본인 부담금은 3,800만 원이었습니다. 차량 출고가는 4,500만 원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기초연금을 이미 월 34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바꾸고 얼마 후 기초연금이 감액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량가액 4,500만 원이 고가 자동차로 분류되어 전액이 일반 재산으로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타던 차량은 차량가액이 2,800만 원이었고 4천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 산정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새 차량은 4,500만 원으로 고가 자동차 기준에 해당되어 재산 산정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교체하실 때는 반드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본인 부담금이 적더라도 차량 가액은 출고가 기준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자녀 명의 주택 무상거주로 인한 소득 반영. 올해 67세가 된 최순희 씨는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아들이 소유한 집입니다. 최순희 씨는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최순희 씨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은 통장에 3,50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공단은 최순희 씨가 이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무료임차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됐습니다. 최순희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 명의도 아닌데 왜 내 소득으로 잡히나요? 하지만 공단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내 명의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의가 아니라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함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보험 적금 만기가 신청 시점과 겹치는 경우,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자녀 명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 3가지는 모르고 있으면 갑자기 탈락 통보를 받게 만듭니다. 여기에 해당되실 경우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충격적인 사례 3가지를 살펴보셨는데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8가지 중 단 하나만 놓쳐도 연간 410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혹시 내가 해당되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생일 지나고 한 달 늦으면 34만 원을 못 받습니다. 신청 기간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사전 신청을 하면 만 65세가 되는 3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 시점입니다. 한 달 늦으면 34만 원을 못 받습니다. 1년 늦으면 410만 원을 날립니다. 지금 당장 달력을 꺼내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표시하세요. 스마트폰 알림을 설정하세요. 이미 만 65세가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두 번째, 보험 적금 만기일 확인. 특히 만 65세 전후 3개월 안에 보험이나 적금 만기가 돌아오는지 체크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저축성보험, 연금저축보험, 적금, 정기예금 만기일을 모두 확인하세요. 만기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 순간 금융재산이 늘어납니다. 만기일을 미룰 수 있으면 미루세요.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보험사나 은행에 문의하세요.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보험증권을 꺼내세요. 적금 통장을 확인하세요. 은행 앱에 로그인해서 만기일을 체크하세요. 세 번째, 오래된 통장 정리. 10년 전에 만든 새마을금고 통장, 20년 전 직장 다닐 때 만든 신협 통장, 사용하지 않는 우체국 통장, 이런 통장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은 금융재산 조회 시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까지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가 조회됩니다. 잊고 있던 통장에 500만 원이 있었다면 그것도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내 통장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본인 인증을 하면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휴면 계좌도 나옵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세요. 소액이라도 정리하세요. 네 번째, 증권 계좌 펀드 확인. 주식 계좌, 펀드 계좌, CMA 계좌도 금융재산입니다. 10년 전에 주식 투자하려고 만든 계좌, 5년 전에 펀드 가입했다가 그대로 둔 계좌, 직장 다닐 때 만든 CMA 계좌, 이런 계좌들을 확인하세요. 주식 평가액도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펀드 평가액도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증권사 앱에 로그인하세요. 계좌 잔고를 확인하세요. 주식 평가액, 펀드 평가액을 모두 합산하세요. 1,000만 원어치 주식이 있다면 그것도 금융재산입니다. 다섯 번째, 시골에 있는 땅 확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 나중을 위해 사두었던 땅. 오래전에 투자했다가 잊고 있던 땅. 이런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토지도 일반 재산으로 잡힙니다.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 필지가 합쳐지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세요. 내 명의로 된 토지 목록 주세요. 라고 하세요.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면 공시지가까지 나옵니다. 등기부등본도 떼어보세요.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전부 나옵니다. 토지가 여러 개 있다면 공시지가를 모두 합산하세요. 여섯 번째,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확인. 20년 전에 산 골프회원권, 10년 전에 가입한 콘도회원권,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가요?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같은 고급 회원권은 별도의 재산 항목으로 분류되어 가액 전체가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골프회원권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권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콘도회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회원권이 있다면 만 65세 전에 정리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양도나 매각을 알아보세요. 회원권 시세를 확인하려면 골프회원권 거래 사이트나 콘도회원권 중개업체에 문의하세요. 일곱 번째, 부부 재산 한쪽으로 몰아두기. 남편 명의로만 6억, 아내 명의로는 0원. 이렇게 재산을 한쪽으로 몰아두셨나요? 기초연금은 부부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누구 명의든 상관없이 부부의 모든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오히려 한쪽으로 재산을 몰아두면 증여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직전에 갑자기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한다면 더 위험합니다. 부부가 각자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덟 번째, 주택담보 대출 상환. 만 65세가 됐으니 이제 빚 없이 살아야지 하고 주택담보 대출을 한 번에 상환하려고 하시나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4억인데
주택담보대출 2억이 있다면 실제 재산은 2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다 갚아버리면 재산이 4억으로 늘어납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소득 환산액도 늘어납니다. 만 65세 전후에는 급하게 대출을 상환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수급이 확정된 후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물론 이자, 부담이 크다면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면 기초연금 신청 시점에는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8가지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만 65세 생일 1개월 전 사전 신청 가능. 보험 적금 만기일 확인. 오래된 통장 정리. 증권계좌 펀드 확인. 시골 땅 확인. 회원권 보유 여부. 부부 재산 분산.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기.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확인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세요.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세요. 재산 목록을 가지고 가면 대략적인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줍니다. 모르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것보다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을 알아봤고 함정을 확인했고 체크리스트를 점검했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만 따라하시면 신청 과정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재산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왼쪽에는 재산 항목, 오른쪽에는 금액을 적으세요. 금융재산부터 적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CMA 모든 계좌의 잔고를 적으세요. 다음은 부동산입니다. 집이 있으면 집의 공시가격을 적으세요. 전세로 살고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적으세요. 시골에 땅이 있으면 공시지가를 적으세요. 집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검색하세요. 주소만 입력하면 나옵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제 명의로 된 토지 목록 주세요 라고 하세요. 토지 대장을 발급받으면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차가 있으면 차량가액을 적으세요. 차량가액은 인터넷에서 중고차 시세 또는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을 검색하세요. 회원권도 확인하세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이 있으면 현재 시세를 확인해서 적으세요. 마지막으로 부채를 적으세요.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대출 잔액을 적으세요. 신용대출이 있으면 그것도 적으세요. 이 목록이 있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담당자와 상담할 때 소득 인정액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두 번째, 신청 시기를 당장 표시해 두세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 20일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에 사전 신청을 하면 만 65세가 되는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신청이 한 달 늦으면 그 달의 기초연금액 전체를 못 받습니다. 3개월 늦으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하세요. 세 번째, 신청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세요.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이요. 없으면 지금 만드세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면 줍니다.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사업을 하고 계시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가져가세요.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기초연금 산정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있으면 대출 잔액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은행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한 번에 신청을 끝낼 수 있습니다. 서류가 빠져서 두세 번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네 번째,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세요. 복지 담당 직원이 안내해 줍니다. 신청서 작성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재산 목록을 보고 소득 인정액도 계산해 줍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입니다. 전국 어느 지사든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문기관이라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있으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직접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입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1355번. 전화하면 상담사가 자세히 알려줍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세요.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모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체크해 두시면 기초연금 신청 준비 끝입니다. 재산 목록 만들기, 신청 시기 표시, 신청 서류 준비, 신청 방법 확인까지. 이렇게 하시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410만 원, 10년이면 5천만 원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꼭 신청하세요. 소급 적용 안 됩니다. 둘째, 통장 잔고, 보험 만기, 차량 가액을 확인하세요. 셋째, 재산이 있어도, 차가 있어도, 일하셔도 신청하세요. 될지 안 될지는 신청해 봐야 합니다. 신청 안 하는 게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오늘 할 일 3가지입니다. 달력에 만 65세 생일 1개월 전 표시하기. 통장, 잔고, 확인하기. 재산, 목록 종이에 적어보기. 이것만 해도 반은 성공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